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회와 지역사회, 교육계가 함께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기보호와 방관자 교육,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되는데요.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경북 영주에서 또 한 명의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교회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지역교회와 학교, 사회가 협력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단기적 어떤 처방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 폭력 문제 가지고 돕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면은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간담회에선 학교폭력 이면에 집단 따돌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자기 보호 방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육성필 교수는 학생들에게 조용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따돌림 상황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도록 방관자 역할 교육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방관자라고 하면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방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대화 방식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면목고 송영호 교사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열등감이 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단 개개인이 가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감상하고 나누는 비디오 테라피 요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친구야 미안해라고 편지를 썼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서 지금 학교가 각각 뒤집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가해 학생들에게 정말 특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육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아동센터와 학생폭력치유센터, 위탁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이 같은 노력은 교육복지기관, 지자체와도 협력해 지역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화가 이질감을 높여 학교 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을 볼 때 위기가정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교회 공간에다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남에도 한 10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주말이 아닌, 그러니까 주일이 아닌 때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하는 공간을 하는 거죠.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대안책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교회와 지역사회, 교육계가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한편 서울 학생 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등 6개 청소년 단체가 서울시내 학교의 학칙 재개정을 요구한 교육과학기술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 학생 인권조례가 시민들의 서명운동과 시의회 통과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됐지만 여전히 교과부가 직권을 남용해 조례안을 공격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4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고 학교가 학생의 두발 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학생의 자유를 맡겨야 할 사안을 학칙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 확인 소송 중이고 조례안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 효력도 정지됐다며 서울시 학교가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체들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들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지 않고 조례안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교가부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통영의 딸 신숙자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은 이 소식을 단 한 장의 문서로 통보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유엔에 답변서를 보내고 통영의 딸 신숙자 씨가 1980년대부터 알아온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이장곤 차석공사가 작성한 A4 용지 한 장의 답변서에는 신 씨의 사망 소식과 두 딸의 생사 여부, 오길남 박사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 씨 모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 씨 모녀 구출운동을 벌여온 ICNK,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지난해 11월 뉴욕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임의구금 실무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3월 1일 추가 질의서를 받은 북측이 5월 1일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숙자 여사 사망 소식의 남편 오길남 박사는 북한의 전형적 거짓말일 수 있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통고문을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임기 대응의 조작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신 씨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구체적 정보가 없어 믿기 힘들다는 것이고 과거 북한 당국이 일본인 납북자들의 죽음을 자세한 내용 없이 자살과 사고로 단정지었던 태도와도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신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북한이 신 씨를 오 박사의 전처로 묘사하고 두 딸이 아버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오 박사는 신 씨가 호적 등본에 자신의 부인으로 기록돼 있는데 어떻게 전처로 볼 수 있냐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혜원 규원 양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딸들이 북측의 강요에 따랐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오 박사는 신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에 아내가 간염을 앓은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에 머물 당시 완치됐다며 북측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구체적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신 씨 모녀 구출운동을 펼쳐왔던 ICNK와 통영의 딸 구출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들은 신 씨가 사망했다면 남편 오 박사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도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혜원 규원 양은 본인의 자유 의사를 확인해 제3국에서 아버지와 상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상국에서 분명하게 유엔이나 이런 중재하에서 상국에서 오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신숙자 모녀의 아픔 상봉이 이루어져서 그쪽에서 자기 자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저는 좋다. 신 씨 모녀 사건은 지난해 통영에서 통영의 딸 구하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외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유엔에 이들의 구출을 위한 청원서가 제출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의 답변서를 평가하고 향후 북측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은 북측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 씨 모녀 사건의 의혹을 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CCC 한국대학생선교회가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작은 떡 나눔 운동을 전개합니다. CCC NK 사역부는 오는 9월까지 1차 저금통 모금을 진행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작은 떡 나눔 운동은 2009년부터 교회와 단체들이 중심이 돼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일반 개인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NK 사역부 책임자 이관우 목사는 북한 5세 미만 아동 중 2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작은 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사랑이 북한 땅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95년 대학생 통일봉사단을 출범한 한국 CCC는 그동안 북한 영유아를 위한 저점수 보내기 운동과 육아공 시설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기독 여성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강정마을이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돼야 한다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가 마련한 기도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임근난 총무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 강정마을이 대규모 군사기지 건설로 무차별 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군사관광복합기지로 경제적 이득과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논리는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정마을이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최헌국 목사는 강정마을 상황과 대책위의 활동을 보고하면서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된 뒤 강정마을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 목사는 1,600명 주민 중 극히 일부의 동의만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와 함께 열릴 여성 청년 사전대회 준비를 위해 담당자들이 방한했습니다. 플라토 모요 WCC 여성국장은 세계교회의 청년 여성들이 공동의제를 논의하고 WCC 총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데 사전대회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사전대회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책 등 한국의 목소리와 기도가 담겨야 하며 다문화 가정,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우트 탈라푸치 WCC 청년국장은 경제 불황에서 비롯된 실업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사전대회에서 논의될 의제와 준비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성 청년 사전대회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29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WCC 실무진들은 오는 12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제주 강정마을과 부산 백스코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핵기술에 대한 양면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1세기 생태계와 생명을 주제로 진행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독일 뮌스터대학교 명예교수 라이너 알베르츠 박사는 지구가 대재앙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높이는 것이 지구에 대한 폭력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을 막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베르츠 박사는 히브리 성서가 방사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와 기술 발명이 주는 유익과 위험에 대해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자와 연구단체들이 핵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만큼 이에 따른 위험성 연구를 위해서도 동일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의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11일 오후 6시 양재동 횃불선교센터에서 신학대학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한국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장신대, 칼빈대, 고신대, 한신대 등 모두 10개 팀이 참가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오는 15일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에서의 선교적 정체성 형성의 장벽과 가교라는 주제로 언더우드 선교사 후손인 엘리자베스 언더우드 박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개발 NGO 구피플이 오는 13일 안산에서 사랑의 의료봉사 1110일의 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700명의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의 인수를 전할 계획으로 배우 남보라 홍보대사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가 19일 총신대에서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교회 교육적 대응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진행합니다. 총신대 오태균 교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등이 토요학교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회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한낮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온 관리는 물론 등산 시 산불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 지방에서는 낮 동안 잠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8도, 광주 27도 등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동부 먼 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는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